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 당원이 똘똘 뭉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5천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목함질의 도발의 주범자이자 전범인 김영철의 방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여러분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으로 여러분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3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공격했던 김영철 방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살인마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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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했어요. 다 했지. 오늘 보낸 것 요거 안내 하지 말고 빼버리고 여기 바로 여기서부터.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자유한국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연설회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도당 홍보위원장 김춘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안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당 홈페이지 페이스북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순직당원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하여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편안한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 투쟁위원장을 맡으셔서 통일대교에서 철야 농성을 불사하며 전범 김영철 방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김무성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무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김영철은 우리 국군 장병 52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도 김영철을 만나서 천안함 얘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눈물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천안함 용사들이 남긴 어린 자녀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길 하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애원해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족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철저한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당당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김영철을 만나는 사진 한 장 공개하지 못하고 회견 장소나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진 하나 공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김여정, 김영남에 이어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북한의 술책을 몰랐으면은 무능한 정권이고, 알았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을 생각하는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인데도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청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 도와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과거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역대 정부 모두 해온 것이고 전쟁 중에도 군 당직자끼리 만날 수 있습니다. 2014년 남북공사회담은 휴전선인 판문점에서 열렸고 군인들끼리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주범에게 우리 안방을 내준 격인데 이를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못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축제인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부임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용사들을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영철이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자세와 굴욕으로 일관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영철을 초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를 봉쇄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싸두는 김영철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한국당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무성 투쟁위원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여러분 구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살인마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라! 김영철 사살명령 국민들이 요구한다! 김영철 방한 환영 순국선을 통곡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의 살림을 맡아 총괄하시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직을 혁신하고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문표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만한 큰 광장이 없어서 어렵사리 이 광장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마는 저 좋은은행 바로 본점 앞 광교 앞까지 꽉 차 있고 조선일보 건너편에서도 방송이 안 들린다고 많은 시민들이 아우성을 해서 참으로 불편을 드리고 또 방송을 함께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10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기본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22일 날 통일부로부터 북한 대남 공작 정책 김영철이가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온 국민은 깜짝 놀랐을 것이며 가슴에 소름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김영철이가 누구입니까? 천안함 그리고 목침 연평도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버 테러범 이런 범법자 전법자 살인마가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이 허가를 승낙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책임자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소. 간략하게 우리 그동안 원내 또 당협 모든 위원장들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2일 날 14시에 우리는 긴급의원총회를 오늘까지 7차례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방금 투쟁위원장 말씀이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를 우리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바로 이 청계천 이 자리에 3일간 지금 노숙을 하면서 이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날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 팀은 밤새 이곳에서 철야를 했고 또 한 팀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북한에 김영철이가 발을 못 붙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 김무성 추진위원장, 함진규 정책의장, 그리고 주광덕, 장재원, 전희경 이분들이 밤새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 한숨 못 자고 투쟁을 했었던 장본인님들아, 이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10개월 동안의 비판과 그리고 김영철이를 한국에 들어오게 된 대통령과 그 일행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에 이와 같이 추하고 기본이 망가지고 우리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문표 사무총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김태흠 최고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뼛속까지 중복, 북한의 예스맨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청와대가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던 군인 50명을 천안함 폭침으로 연평도 포격으로 죽인 살인범이자 전범인 김영철을 특별열차에 태우고 특급 호텔에서 재우며 국빈급 대우를 했습니다. 김영철이 환대받는 사이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 길거리 앞에서 추위에 떨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가 피땀으로 준비한 평창올림픽 개막식 테이프를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이 끊게 하고 폐막식에는 살인범이자 천안함의 주범인 김영철이 끊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의 유족은 외면하고 군인과 국민을 죽인 전범을 환대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천안함 유족께서 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라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의 10분의 1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군인은 우리 군인이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개발한 주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남 적화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인사들을 모셔다가 극진히 환대하면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입 뻗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벗어나라고 꼼수 우이장 평화로
문재인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 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 유발, 한미동맹 규절, 갈라치기가 북한의 본색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제3자처럼 거간꾼처럼 중재나 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묻지마 친북 정권. 북한이라면 입에 든 것까지도 다 대주려는 묻지마 북한 패스 정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도록 다 함께 싸우러 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의해 수면이 된 문재인 대통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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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흠 최고위원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멀리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저 멀리 뒤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이거 본부서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서 폭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날의 우리 대한민국 연평도를 지켜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격전 당시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 후에 전우들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운 해병 박성료 예비역 중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연평부대 중사로 전역한 박성요입니다. 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괴뢰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어느 때와 같이 하늘은 맑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 대원들은 사격훈련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사격훈련이 끝난 순간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맑았던 하늘은 검게 변하였습니다. 오발인 줄 알았지만 북한 괴뢰군이 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병 대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괴뢰군이 쏜 약 200발 넘는 포탄에 해병대원 2명이 사상자, 16명이 전상자, 민간인 2명이 사상자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민가와 군부대 시설은 무너졌지만 해병대 대원들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포를 쐈습니다. 엄연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포격 도발이 아닌 포격전으로 불려왔습니다. 포격전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승리하였다는 뜻이고, 포격 도발은 해병대가 괴뢰군에게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및 여당은 포격 도발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을 승전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북 때 포격 도발에서 포격전으로 바꾼다는 명칭은 현 정부 들어서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은 북한 괴뢰군에게 적화 통일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주 범인인 북한 괴뢰군이 김영철을 대한민국 영토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김영철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대로 적화 통일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는 수많은 서해 영웅들이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까지 서해 영웅과 시민들이 분노를 외면한다면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적을 구별 못하는 현 정권과 여당이 잘못된 결정들, 우리 서해 영웅들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필승!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그 당시 북한 괴뢰군이 쏜 포탄 파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의 영웅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파 여전사입니다. 전희경 대변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함성부터 외쳐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함성으로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사한 대한민국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개명천지에 우리는 또다시 체제 수호를 두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다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체제 수호의 비극적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학도병과 국군 장병들이 나서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오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을 들고 지켜냈던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랍게도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정부이기에 우리 46명 천안함 용사의 목숨을 앗아간 김영철이가 활보하고, 이런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고 지켜세우는 와중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간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다시금 체제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전쟁에서는 50년 체제전쟁과는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과감하게 공산주의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 체제전쟁에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같은 아군의 편에 서 있는지 적군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950년의 체제전쟁은 자유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전 세계 자유우방이 감동하고 함께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 해갑해 경각의 목숨과 운명이 달린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겠다는 우방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싫어하는 짓,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짓, 미국의 국가안보와 반대되는 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어느 우방이, 어느 국민이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저버렸습니다.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때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김여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김여정을 영접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 정부 강요가 시중을 들 때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토, 영해를 지킨 죄밖에 없는 우리 병사들의 죽음 앞에서, 그 유가족 앞에서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흔들기까지 30년간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소위 진지전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이념의 사상에 설복당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그들이 했던 진지전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매일 한 사람만이라도의, 매일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감동시킵시다. 저들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2030 세대가 각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적하에서 나고 자란 2030 세대부터 새로운 각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지탱하고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온 진짜 국민들의 승리의 발판을 놓읍시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값진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를 모두 다 함께 외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아니다.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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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희경 대변인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김성태 원내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민족의 원흉이자 철천지 왼수인 김영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현장 천막 은총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통일교 남단을 달려갔습니다. 밤색 노숙투쟁을 통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연평도 도반의 전범인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단 한 발짝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으로 어깨 걸고 통일대교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록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로 문재인이 비록 정권을 손쉽게 손아귀에 잡았지만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국민적 요구를 우리는 대변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길을 통하지 않고 군사 작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인 워크힐로 원수급 정상 최고의 국빈 대접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극진을 모시는 이 정권은 바로 대통령 주변에 반미 투쟁 그리고 친북 노선으로 전철된 주사파 조직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너무나 넘치고 넘쳐나기 때문에
바로 김영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삼수 끝에 이뤄낸 평창 동계올림픽을 헨송울 김여정도 모자라서 천연한 폭침, 연평도 도발로 우리들의 젊은 병사들을 수장시킨 그 원흉을 세계 평화올림픽 휘날레를 장식하게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김영철은 전범입니다. 전범을 재판정에 세워서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해야 될 대상을 전범과 마주 앉아서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집권당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는 지난 2014년에 판문점 회담에 김영철이 북한 대표로 앉았을 때는 왜 당시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냐고 일부 언론도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무나 지극한 정상적인 답을 합니다. 적군과 적군이 판문점에 앉아서 우리 남측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환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폭춤의 주범이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한 것은 판문점 회담하고 뭐가 다르냐고 묻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방안을 끝내 강행해버린 문재인 정권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천연한 살인 전범을 김영철을 방안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합니다. 이제 17년 잠시 유예됐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마주 앉아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던 게 북한과 미국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랍시고 북미 주선한답시고 김영철을 불려들였지만 올림픽에 마주 앉아서 북한과 미국은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펜스와 김영정, 이방카와 김영철의 냉랭한 고전 표정이 지금 우리의 한반도 안보 현실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헨송을, 김여정, 김영철을 불려들여서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 울분으로 김영철만은 안 된다고 절규하고 호소하는데도 왜 문재인 정권은 김영철을 수용했겠습니까? 김정은이 핵체가는 남남 분열과 그리고 남북 간의 하에 그리고 그 어설픈
민족발의 감성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시켜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절단내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겠다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초청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엄중한 남보 상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북한과는 북핵을 놓고 대치하면서 뒷공무니만 빼면서 북한만 쫓아다니면서 어쩔 줄 모르고 굽신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마당에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폐기 국제공조에 나설 것인지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성적인 민족팔이 민족공조에 빠져서 역주행할 것인지 국제사회와 이 나라 국민들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싸우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정당이 아니라 입으로 말로 때우는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니라 싸우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깨지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소중함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는 깨쳐드릴 것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국민들과 함께한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군사작전도를 통해서 김영철을 빼돌려서 문재인과 김영철을 마주 앉게 해서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랑스러운 5천만 애국 시민들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싸웁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갑시다. 자유한국당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과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당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라고 합니다. 통상으로 그래 이야기합니다. 헌법에도 그래 되어 있고 우리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SNS 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게 SNS는 대유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10만이 넘는 인파가 서울 중심가에 모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국군 뒤통수권자가 되었느냐? 이게 요즘 SNS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어제 김무성 투쟁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김영철이가 내려올 때 개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폼 좋게 통일대교로 번듯하게 환영인파 속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쟁 시에는 상호 전쟁을 하니까 사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 도발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죠. 그거는 살인이고 사륙입니다. 김영철이가 자행한 것은 전쟁 시에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고 평화 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범도 아니고 그냥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한번 외치고 또 시작합시다. 자,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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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탄핵의 와중에서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이제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개헌 노름입니다. 개헌은 무슨 개헌을 하자고 하냐? 지방자치 개헌을
법률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 법률만 개정하면 자치제권,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헌법을 마치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당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당의 철없는 일부 인사들도 그 내용도 모르고 동조를 하고 있다. 이들이 가는 방향은 대한민국 내 우선 연방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북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나올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우리 당의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조차도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개헌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개헌의 요체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이냐. 권력 구조가 개헌의 요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국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세법 고치면 지방분권이 돼요. 자치조직권 대통령령만 고치면 경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왜 우리나라 통상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왜 미국이 우리 우방인데 우리나라에 유독 일본, 캐나다는 빼고 우리나라에만 통상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세계가 북핵을 제재를 통해서 북이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까지 왔는데 유독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어깃장을 놓고 있다. 어깃장을 놓으니까 좋다. 너가 그런 식으로 어깃장 놓으면 북한에 버금가게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북 정책을 버리면 이 통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친북 정책을 고수하면서 반미 자주를 외치고 있다. 아마 평창 이후 오늘부터 나는 더 걱정입니다. 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안보가 마지막 극단적인 수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 평창올림픽 이후 오늘부터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위기에 처할지 우리가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권 정당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나라의 위기입니다. 방송 탈취됐죠.
신문 압박당하죠. 모든 언론이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포탈이 다 넘어갔죠. 이제 남은 거는 페이스북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페이스북에 쓰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야기해본들 제1야당의 대표의 말도 기사가 되잖아요. 내가 인천시당 신년 교례회 때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을 열었어요. 우리가 힘써서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저들이 북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드는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다. 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 난 일도 없어요. 방송에 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이 있으니까 검색 순위가 1등이 됐어요. 지금 세상은요, 종이신문 안 써줘도 민심이 SNS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방송에 안 해줘도 이런 게 전부 SNS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위기다. 경제도 벼랑 끝으로 가고 있고 안보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저는 요즘 가장 큰 걱정이 이러다가 이 정권이 북핵을 동결시키고, 말하자면 인정하고 동결시키고, 미국 보고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안 할 테니까 이 선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느냐. 미국도 어쩌지 못하니까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밤낮 주하로 저 어린애가 공갈하는 거 들어가며 살아야 돼. 돈 갖다 바쳐야 돼. 온갖 거 다 바쳐야 돼. 이런 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나는 그것으로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평화가 왔다. 지난번에 2000년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다 오고 난 뒤에 서울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근데 그 이튿날부터 김정일은 핵전쟁을 준비했어요. 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안보쇼를 하는 것이 아마 북핵을 동결시키고 미국도 선택의 여지 없으니까 따라가는 그런 위장평화에 쏙는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곧 김무성 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김 대표 이리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김성대 대표. 네.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지금 문재인 물러나라 소리는 지금 못하겠어요. 저 된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좀 그렇고, 대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호를 다시 외치겠습니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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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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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구국전선에 앞장설 것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준표 당 대표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장에는 저희 예상에 약 10만 명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곳에 20만이 넘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장제원 수석 대변인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결의문 자유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순국 선녀들의 명예가 더럽혀졌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수절 선거들에게 죄스럽습니다. 폭침과 폭력과 지뢰로 우리 국민들을 집단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전범 김영철이 급기야 대한민국의 땅을 짓밟았습니다. 김영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극의 책임자이고 목함 지뢰 도발의 기획자입니다. 살인마 김영철의 방안은 하늘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영혼이 대성통곡할 것이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김영철의 방안을 승인한 문재인 정권은 대남 도발의 공작의 수개에게 군사 기밀까지 유출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 김영철을 세계 평화축제의 평화사절단으로 둔갑시켜 환대하고 최고의 VIP석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권력 남용이고 국정농단이자 반대한민국적 반영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의 혼과 순국 선녀들의 무덤에 오물을 끼얹은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성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함께 연호해 주십시오. 한철의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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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안을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사륙용사와 순국선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선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선다. 2018년 2월 26일 자유한국당 당원일동. 네, 큰 박수로 결의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경욱 의원께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목소리로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시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분한 마음, 또 결연한 의지를 목소리에 담아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전범 김영철을 즉각 처단하라! 살인마 방안 활용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평화를 구걸하고 전범을 초대한 주사파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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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하나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 당원이 똘똘 뭉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5천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목함질의 도발의 주범자이자 전범인 김영철의 방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여러분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으로 여러분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3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공격했던 김영철 방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살인마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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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했어요. 다 했지. 그걸 보낸 것 요거 안내 하지 말고 빼버리고 여기 바로 여기서부터.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자유한국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연설회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도당 홍보위원장 김춘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안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당 홈페이지 페이스북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순직당원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하여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범인 김영철이 끈께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의 유족은 외면하고 군인과 국민을 죽인 전범을 환대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천안함 유족께서 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라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의 10분의 1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군인은 우리 군인이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개발한 주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남 적화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인사들을 모셔다가 극진히 환대하면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입 뻐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 체제를 벗어나라고 꼼수 의장 평화로 문재인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 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 유발, 한미동맹 규절, 갈라치기가 북한의 본색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제3자처럼 거간꾼처럼 중재나 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묻지마 친북 정권. 북한이라면 입에 든 것까지도
다 대주려는 묻지마 북한 패스 정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도록 다 함께 싸우러 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예스맨이 된 문재인 대통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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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흠 최고위원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멀리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 뒤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이곳 본부소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서 폭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날의 우리 대한민국 연평도를 지켜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두 편안한 자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 투쟁위원장을 맡으셔서 통일대교에서 철야 농성을 불사하며 전범 김영철 방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김무성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무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김영철은 우리 국군 장병 52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도 김영철을 만나서 천안함 얘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눈물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천안함 용사들이 남긴 어린 자녀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길 하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애원해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족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철저한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당당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김영철을 만나는 사진 한 장 공개하지 못하고 회견 장소나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진 하나 공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김여정, 김영남에 이어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북한의 술책을 몰랐으면은 무능한 정권이고, 알았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을 생각하는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인데도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청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 도와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과거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역대 정부 모두 해온 것이고 전쟁 중에도 군 당직자끼리 만날 수 있습니다. 2014년 남북공사회담은 휴전선인 판문점에서 열렸고 군인들끼리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주범에게 우리 안방을 내준 격인데 이를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못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축제인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부임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용사들을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영철이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자세와 굴욕으로 일관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영철을 초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를 봉쇄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싸도는 김영철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한국당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무성 투쟁위원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여러분 구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살인마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라! 김영철 사살명령 국민들이 요구한다! 김영철 방한 환영 순국선을 통곡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의 살림을 맡아 총괄하시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직을 혁신하고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문표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울 시내에 이만한 큰 광장이 없어서 어렵사리 이 광장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마는 저 좋은은행 바로 본점 앞 광교 앞까지 꽉 차 있고 조선일보 건너편에서도 방송이 안 들린다고 많은 시민들이 아우성을 해서 참으로 불편을 드리고 또 방송을 함께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10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기본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22일 날 통일부로부터 북한 대남 공작 정책 김영철이가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온 국민은 깜짝 놀랐을 것이며 가슴에 소름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김영철이가 누구입니까? 천안함 그리고 목침 연평도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버 테러범 이런 범법자 전법자 살인마가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이 허가를 승낙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책임자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소. 간략하게 우리 그동안 원내 또 당협 모든 위원장들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2일 날 14시에 우리는 긴급의원총회를 오늘까지 7차례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방금 투쟁위원장 말씀이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를 우리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바로 이 청계천 이 자리에 3일간 지금 노숙을 하면서 이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날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 팀은 밤새 이곳에서 철야를 했고 또 한 팀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북한의 김영철이가 발을 못 붙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 김무성 추진위원장, 함진규 정책의장, 그리고 주광덕, 장재원, 전희경 이분들이 밤새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 한숨 못 자고 투쟁을 했었던 장본인님들아, 이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10개월 동안의 비판과 그리고 김영철이를 한국에 들어오게 된 대통령과 그 일행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에 이와 같이 추하고 기본이 망가지고 우리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문표 사무총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김태흠 최고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뼛속까지 중복, 북한의 예스맨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청와대가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던 군인 50명을 천안함 폭침으로 연평도 포격으로 죽인 살인범이자 전범인 김영철을 특별열차에 태우고 특급 호텔에서 재우며 국빈급 대우를 했습니다. 김영철이 환대받는 사이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 길거리 앞에서 추위에 떨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가 피땀으로 준비한 평창올림픽 개막식 테이프를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이 끊게 하고 폐막식에는 살인범이자 천안함의